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시 여기에 파이썬 테이블을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타난 분들은 JDK 버전을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개중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JDK를 깔았는데 JDK 버전 업그레이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뭐냐면은 그 본인 장비에서 자바 버전이 2개 이상 설치되어 있어서 이클립스가 옛날 버전을 물고 올라오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eclipse.ini 설정 파일에 들어가 보시면 이클립스가 물고 올라올 JVM 경로를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붙어 있어요. 그 옵션을 새로 설치한 JDK 버전 1.7 이상 버전으로 연결해 주셔야 이게 제대로 파일 대부가 뜨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다 되어 있고요. 네, 다 연결되셨으면 이제 파일 대부로 프로젝트를 한번 띄워볼게요. 직접 쓰진 않겠지만 파이 대부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파이 대부 프로젝트를 이렇게 연결해 봅시다.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시면 여기에 프로젝트 이름을 넣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이 여러 개 깔린 경우에는 뭐 2.7, 3.3, 3.5 여러 가지 버전 중에서 해석되는 엔진들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터프리터에서 보시면 지금 여기에는 디폴트로 파이썬이 하나만 깔려 있어서 디폴트도 상관이 없지만 파이썬을 2개 이상 깔 경우에는 인터프리터 파이썬 버전을 또 바꿔서 여러 가지 쓸 수도 있죠. 가령 예를 들면은 C 파이썬을 이용해서 실행을 시킬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이파이를 이용해서 실행을 시킬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때 인터프리터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파이파이를 이용해서 실행을 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자, 이 부분은 그냥 한번 눈으로만 보셔도 되고요. 일단은 파이썬 프로젝트가 생성되면 보통 아래쪽에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잡혀 있고요. 저는 지금 캡처를 받은 화면이 맥이라서 USR 밑에 빈 밑에 파이썬이라고 잡혀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C 밑에 파이썬 27 아래에 뭐라고 앞에 있을 겁니다. 맞죠? 네. 그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파이썬 파일을 추가하실 때는 그냥 이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서 파이데브 모듈이라고 된 이 옵션을 선택하시면 파이썬 파일이 추가가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파이썬 파일이요. 네. 그래서 파이썬 파일 만드실 때는 이렇게 이름 넣어주시고 그냥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 중에 보시면은 파이데브에서 지원하는 템플릿이 이 정도가 있습니다. 우선 제일 위에 보시면은 모듈 중에서 CLI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이건 파이썬을 실행하면서 파이썬 파일에서 옵션 값을 받아야 할 때 그 옵션 값을 받을 수 있는 템플릿을 직접 만들어주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위에 CLI나 그 다음에 옵트파스 같은 CLI 같은 것들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소스 코드들이 굉장히 깁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세 번째 있는 게 클래스 모듈인데 이건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고자 할 텐니다. 물론 이걸 안 쓰고 그냥 생으로 빈 템플릿을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 코딩하는 즐거움을 느끼셔도 돼요. 근데 나중에 하시다 보면은 피곤하고 힘드실 때는 그냥 템플릿을 갖다가 쓰고 싶은 경우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걸 위한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메인이죠. 자바나 뭐 C를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보통 언어에서 엔트리 포인트가 있습니다. C에서는 메인이 있을 거고요. 자바에서는 퍼블릭, 스테이틱, 보이드 메인이 있죠. 뭐 이런 엔트리 포인트가 있는데 파이데브에서도 똑같이 파이썬에 대한 엔트리 포인트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파이썬은 스크립트 언어예요. 그리고 인터프리팅 되기 때문에 제일 위에부터 차례대로 순서대로 실행이 됩니다. 근데 또한 파이썬은 동시에 객체지향 언어이기 때문에 객체지향 언어로서 개발하다 보면은 엔트리 포인트를 만들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엔트리 포인트를 만들어줄 때 메인 템플릿을 선택하게 되면 되게 예쁜 템플릿 엔트리 포인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살펴볼까요? 네. 메인 템플릿으로 파이썬 파일을 생성하게 되면 이런 코드가 처음에 이렇게 생성됩니다. 이게 뭐지? 싶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파이썬은 실행 파일이 그 자체로서 메인 실행 파일이 될 수도 있고 모듈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개발하다 보면은 모듈을 테스트해야 될 때도 있죠. 모듈을 테스트해야 되는데 메인 실행 파일에서 모듈을 테스트를 한다고 그러면 되게 번거로울 겁니다. 그쵸? 그래서 모듈을 모듈 단위로 개발할 때 그 파일 내에서 실행을 시켜주면은 만약에 이 모듈이 있는 이 파일 자체가 지금 현재 실행 파일일 때는 여기 네임에 메인이라는 이름이 들어오게 돼요. 근데 만약에 다른 이름으로 파이썬을 모듈로 끌어당기게 되면
이 네임에 메인이라는 이름이 안 들어오고 파이썬 모듈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네임이 메인이라는 이름일 때만 실행시키라고 코드를 짜놓게 되면, 만약에 여기 테스트할 코드를 여기 잔뜩 넣어놨다고 하더라도 이 파이썬 코드를 모듈로서 다른 데에서 끌어다 쓰게 되면 파이썬 모듈이 그냥 자체적으로 실행되어 버리는 일들은 안 생기게 돼요. 그런 경우를 위해서 엔트리 포인트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패스는 뭐예요? 네. 패스. 패스요? 여기 패스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파이썬을 보시면 중괄호 블럭이 없는 언어예요. if나 아니면 클래스나 아니면 함수 같은 모든 경우에 중괄호 블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덴트, 즉 들여쓰기를 이용해서 블록을 구분하는 언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if 코드가 생겼는데 여기에 들어간 내용이 아무것도 없으면 중괄호 블럭을 사용할 때는 그냥 중괄호 블럭으로 닫아버리면 그만이지만,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으면 어느 만큼이 코드 블럭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파이썬에서 오류가 납니다. 이런 경우를 막아주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나간다는 의미에서 패스를 인덴트로 해서 넣어주시면은 여기까지가 블록 이 선까지가 그거 파이썬 if 코드 if문에 대한 블럭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인덴트보다 앞서서 나오면은 if 코드가 끝났다라고 해석을 하게 돼요. 그걸 위해서 아무 의미 없는 코드인 패스를 그냥 집어넣어 준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네, 지금 우리가 이클립스에 파이뎁을 깔았지만 그것은 보통 장고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겁니다. 장고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이클립스에 파이뎁을 깔아서 쓰시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돼요. 하지만 그 이외에 우리가 간단하게 작업을 하거나 긴급하게 서버를 띄우거나 할 때는 바로 지금 나오는 아이파이썬의 노트북이라는 번들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하고 코드를 짜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겁니다. 여기 주 용도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반 코드나 아니면 간결하게 작업을 할 때 용도, 아니면은 뭐 파이썬으로 데이터 시각화를 처리해야 될 때 데이터 시각적인 부분을 표시해주는 용도로 아이파이썬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하여튼 보시면은 파이썬으로 작업을 할 때 가장 좋은 통합개발 환경이 뭐냐라고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올라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나오는 답이 뭐 이클립스의 파이뎁이거나 아니면 아이파이썬의 노트북이거나, 이 도저도 아니면은 뭐 큐티 콘솔이거나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통 대부분은 아이파이썬 그리고 이클립스 하나 더 하면 뭐 이맥스 정도 세 가지 중에 하나로 파이썬을 대부분 개발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환경 두 번째로 저희가 구현을 해야 돼요. 아이파이썬의 노트북입니다. 이 환경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제 아이파이썬은 사실 파이썬 GUI라고 해서 우리가 파이썬을 설치하면은 대화형으로 실행되는 파이썬 툴이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설치를 해 보셨으면 그냥 까맣게 뜨는 커맨드 라인이 있었을 거고요. 거기다가 프린트 헬로 월드 찍어 보면 바로 헬로 월드하고 답을 내려주는 커맨드 라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파이썬은 뭐냐면, 사실 그 커맨드 라인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파이썬 GUI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오타가 나면 다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윗줄로 올라가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뭐 코드 블록을 작성할 때 들여쓰기나 이런 부분도 따로 처리를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한 줄 한 줄 뭐 테스트를 해볼 때는 좋은데 여러 줄로 뭐 코드 블록이나 클래스를 짜보고 돌려볼 때는 불편한 구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아이파이썬은 사실상 대화형 편집기예요. 한 줄을 입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응답을 내려줍니다. 만약에 함수나 아니면 클래스를 작성을 하게 되면 그게 작성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작성이 완전히 끝나면 해당 내용을 실행해 줍니다.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주는 언어예요. 그래서 도움을 많이 주는 툴이에요. 그래서 아이파이썬은 우리가 많이 쓰는데 사실 GUI보다 상당히 다루기도 쉽고요. 코드도 간결하고 그 다음에 도움말이나 단축키도 다 잘 되어 있어서 굉장히 많이 쓰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인터프리터 편집기고요. 보통 설치하실 때 PIP를 이용해서 설치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할 모든 라이브러리들은 PIP를 이용해서 설치를 할 겁니다. PIP로 설치가 안 되는 것들은 굉장히 오래됐거나 잘 쓰지 않는 라이브러리라는 뜻도 되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만큼 PIP로 설치가 된다는 뜻은 전 세계 파이썬 이용자들이 대부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라는 뜻도 되는 거고요. 네. 자, 봅시다. 우선 아이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버전을 타는데 파이썬 버전 딱 두 가지 정도를 탑니다. 왜냐면은
2.7 버전에서는 동작을 하고요. 혹시 2.6 깔려 있으신 분들은 아마 동작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3.3 버전 이상일 때만 동작을 합니다. 파이썬 2.8은 없어요. 2.7에서부터 더 이상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기 때문에. 2.8은 없으니까 파이썬 2.0대에서는 제일 높은 버전이 2.7이고요. 3.0대로 넘어가서는 3.3부터 해서 호환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3 버전까지를 맞춰주시면 돼요. 보통 아이파이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ipython.org라고 해서 파이썬 홈페이지, 아이파이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아이파이썬을 설치하는 요령부터 시작해서 쭉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영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어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파이썬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까는 툴이 아이파이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잘 안 보시겠지만 들여다보시면 인스톨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이걸 보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준비해 왔으니까요. 네. 아이파이썬을 깔려고 하면은 필요로 하는 의존성 관련 패키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아이파이썬은 까는데도 오래 걸리고요. 덩치도 큽니다. 하지만 깔으면 되게 유용해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진자초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노트북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스피닉스라는 라이브러리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저도 모르는 라이브러리도 많이 있어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만한 토네이도가 있죠. 트위스티드하고 쌍벽을 이룬다는 서버 토네이도입니다.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여기 나오는 이 노트북이라는 번들 툴은 웹브라우저로 제공이 되는 파이썬 코딩 툴이에요. 웹브라우저로 제공되려면 서버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 서버를 토네이도를 이용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파이썬을 까시려면 토네이도가 기본으로 깔리게 돼요. 여기에 영어 설명이 나오죠. 웹 기반 노트북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네이도가 여기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추가적으로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 설치를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PIP가 다 지금 설치되셨다고 했으니까 PIP를 기준으로 해서 경로도 다 잡혀 있으시죠? 경로가 안 잡혀 있으신 분들은 파이썬 27 디렉토리 아래에 스크립트 디렉토리까지 들어가셔야 됩니다. 경로가 잡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아무 데서나 PIP라고 치시면 되고요. PIP 인스톨해서 아이파이썬을 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보기 좋으라고 써놓은 게 아니에요. 의존성 관련 패키지들 다 깔아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파이썬 올이라고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항목들이 다운로드가 한참 동안 이어질 겁니다. 이걸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커맨드 라인을 띄우고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